7번. 일단 지수로그 쪽에 대한 함수의 성질은 일단 이제 수능에서는 두 가지, 이제 거의 뭐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계산 아니면 함수의 특징, 이거 딱 두 개밖에 안 물어. 올해 수능도 진짜 딱 그냥 반반 해갖고 계산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성질, 뭐 이쪽 딱 두 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스타일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내년 수능에 뭐 올해 수능 같은 문제가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이게 유행 타고 있는 이제 부류가 있어. 자, 봅시다. 일단 두 상수의 AB에 대해서 닫힌 구간 0과 5. 0과 5가 X좌표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로그 2의 x 더하기 1의 a, 그 다음에 2분의 1의 x 더하기 a의 x b 더하기 2. 구간이 x가 0에서 3과 그 다음에 3과 5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네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쪽으로 들어가면 딱 정해져 있어. 묻는 거는 첫 번째 여기 증가냐 감소냐, 증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나가는 정점을 항상 물어요. 정점. 볼록성은 안 물은 지 오래됐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근선. 요거 세 개만으로 거의 다 해결이 돼. 요즘 문제는 정점은 뭐냐면 여기 끝점들, 얘네도 그냥 점 찍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로그 함수 먼저 작업을 해봅시다. 0과 3과 5가 중요한데, 0을 한번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그냥 A가 되죠. 0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여기에 A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끝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3도 집어넣어. 그럼 2 더하기 A가 되잖아? 그럼 모양도 대충 이렇게. 여기는 안 들어가고, 2 더하기 A. 이거 맞나? 맞지? 그 다음에 3을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3 더하기 B 더하기 2야. 이건 정근선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 정근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아래서 나올 수도 있고, 위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함수 자체는 정근선이 2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감소하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정근선이 2가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여기서 결정이 될 수가 없어. 그치? 최소값이 2분의 1이 최소값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최소값이 여기가 이쪽에서 나오고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 이건데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봐야 뭐 3은 안 넘어가니까 최대값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대충 뭐 여기 요 정도? y는 2까지 해갖고 이런 정도 이제 오는 형태가 되겠지. 끝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기껏해야 이 밑으로 못 내려오니까 요 정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점이 최대값이 돼야 돼. 최대. 요게 3이 돼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넘어가면 1이 되고 2분의 1에 3 더하기 b는 1. 이 정도 푸는 거는 되겠지. 이 정도 될 거예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그냥 뭐 최소값 이거 뭐 a는 2분의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하여튼 요 문제가 지금 뭐 상하학교에서는 이제 쉬운 3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킬러 모당으로 바뀌어. 요거 많이 익숙하게 해야 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8번은 그럭저럭 괜찮지? 이건 뭐 익숙함의 뭐 차이니까 그냥 집어넣고 미분하고 하면 된다. 자, 그럼 9번. 9번 어때? 9번 이것도, 자, 9번도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이거 뭐 단순한 방정식 풀이인데, 이 방정식 풀이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냥 요거는 이제 내신형 문제로 많이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절대값 먼저 풉시다. 코사인에 x 더하기 3분의 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6분의 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5고 6분의 1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자, 여기까지 뭐 별거 없지. 자, 이렇게 풀어요. 자, 근데 x의 값이 0과 어디까지? 2파이까지.
여기까지. 요 안에서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것도 한 10가지는 돼.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어떻게 보면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얘를 치환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 뭐냐면 코사인 함수 3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너희들이 그리기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치환을 합니다. 여기 뭐 t를 치환을 하자. t를 치환을 해서 코사인 t를 그려. 코사인 t를 그려. 자, 코사인 함수를 대충 일단 그려요. 코사인 함수는 뭐 그리는 건 어렵진 않잖아. 이 정도를 그리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t로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 t로 치환하면 이게 x가 0에서 2파이니까 t라고 하는 애는 3분의 파이에서 2파이 더하기 끝에가 2파이에다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여기 등호는 빼고 딱 이렇게 됩니다. 자, 대충 그러면 3분의 파이를 코사인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3분의 파이는 이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딱 여기가 2분의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 입장에서 코사인 t 함수는 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 요렇게 된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 끝에 점 안 들어가요. 뭐 이런 끝점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자, 여기서 시작해서 왜냐면 이 t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분의 2랑 마이너스 1을 그려야 돼.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뭐 별거 없어요. 마이너스 1. 3분의 2는 2분의 1보다 크지? 대충 여기 해. 이렇게. 3분의 2. 자, 그럼 만족하는 애가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서 진짜 중요한데, 여기를 더하면, 여기가 파이잖아? 여기가 2파이잖아? 일단 파이가 있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거 두 개 가운데가 2파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4파이야. 그래갖고 이걸 두 개를 더해서 5파이 이렇게 버리면 망하는 거야.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t에 대한 값으로 얘를 찾을 거야. t에 대한 값으로. x를 찾아야 돼. 그럼 t랑 x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럼 이 t 값이 3개야 사실은. 여기 4파이가 요놈이랑 요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t1, t2, t3라서 t1이라고 하는 애는 x1 더하기 3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합인데 t1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 t2 더하기 3분의 파이도 있고 t3 더하기 3분의 파이도 있어. x1 미쳤어. x2 x3 그러니까 요게 t1 여기 t2 여기 t3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t의 값을 3개를 더한 게 요 값인데 얘네가 원래는 치환을 해서 왔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돼서 이거 3분의 3분의 이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딱 없어지죠. 그래서 3개의 값의 합은 4파이. 이게 가장 안정적인 풀이야. 싫어도 이거를 익히세요.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거를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 말고 얘를 전공법으로 일단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막 이제 뭐 F 안에다 이렇게 합성하고 이런 걸로 들어가려면 이거는 이제 치환하는 형태로 연습을 더 해놔야 돼. 여기가 더 안정적이니까 이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10번은 괜찮지? 그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잘 풀어야 돼. 11번은 이게 방학 때 그 작년에 그래도 여름에 도형을 좀 배운 친구들은 11번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자, 어려운 도형은 아닙니다. 뭐 이제 되게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자, 목적을 보고 달리면 돼요.
A, B, C, A, B, C가 있고 D, E, F, G 이렇게 있어. 자, 길이를 적용시켜 봅시다. BC가 8인데 여기가 8인데 여기랑 BD랑 여기 C2가 동일하게 3이래요. 여기도 3. 여기 2가 되겠지. 고민할 거 없지. 그 다음에 또 길이가 루트 5. 잠깐 루트가 어디야? 여기가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고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요놈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G 길이. 요거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얘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에 외접원의 반지름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사인 법칙 써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정보를 알면 당연히 요 각을 알면 돼요. 요 각 하나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요 각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만 찾아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L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L이구나. 요거 하나 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각도를 하나를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여기 뭐 길이들은 쪽이 좀 더 나오니까 이건 계산했다고 칠게. 여기는 루트 30, 요거는 산수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14 그 다음에 2랑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3 길이가 요 정도 나온 거야. 여기가 나왔으면 사실 여기 각은 별거 없지. 이쪽 각은 별거 없어요.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형이 여기서 크게 보면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조금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어. 길이들을 이렇게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제 각 하나, 변 하나의 관계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이게 이제 완벽하게 끝나 있죠. 여기 길이 8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그러니까 어디를 다루든 사실 만만한데 한 군데 찾으면 돼. 한 군데를 찾아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뭐 이쪽을 알파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뭐 베타, 그냥 각은 이렇게 이 정도 세팅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알파분의 여기 AB가 2R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 돼요. 사인 알파도 코사인 제곱 법칙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 바로 가면 되지. 루트 30분의 루트 5, 그러니까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을 집어넣고 루트 14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R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요 R의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도 똑같이 가. 여기 사인 베타분의 FG가 2R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요것도 나와 있잖아. 여기에서 베타 3분의 2.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도형이 뭐 어렵게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도형을 다룰 때는 길이하고 각 요거 딱 두 개 집중하면 돼. 길이와 각. 내가 어떤 특정한 애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각과 길이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거기 집중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뭐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12번은 좀 계산 문제인데 괜찮음? 응? 잘 안 나왔어?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럼 약간 좀 빨리 구하는 방법 정도 해봅시다. 뭐 이런 거는 뭐 테크닉이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이번 수능을 봐도 그렇지만 테크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테크닉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냥 지겹고 테크닉이 없으면.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C, 여기가 C, 그 다음에 X제곱, 여기는 X제곱, 직선은 X 더하기 K.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적분과 면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 그것에 딱 있는 말이야. 그래서 면적과 정적분을 딱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B 빼기 C가 3분의 1에 B 빼기 C는 이제 B는 면적, C도 면적이야. 그러니까 면적에서 면적을 뺀 거야. 면적에서 면적을 뺐는데 이걸 이제 정적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아니 면적이 정적분 아닙니까? 하는데 좀 다르죠. 부호가 중요한 거지. 부호가. 그래서 직선에서 이 곡선을 빼. 직선 x 더하기 k에서 x제곱을 뺀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서 여기 딱 여기까지가 이 b라고 하는 여기에서 0에서 다시 해볼게. 0에서 별까지가 이게 b야. 근데 이 상태에서 적분을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직선이 밑으로 깔려. 그럼 이게 뒤집혀진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별에서 어디까지야? 3까지 3까지는 얘는 마이너스 C가 나옵니다. C가 아니고 마이너스 C가 나와. 근데 요거를 이제 B랑 C를 빼래. 그럼 요거는 정적분끼리 더하라는 거고 얘랑 얘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0에서 3까지가 3분의 2인 걸 풀어주면 돼. 그래서 중간에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정적분이 면적 빼기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나중에 뭐 안 되면 그 정적분 이런 면적 끼워 넣기부터 해갖고 이쪽이 진짜 기출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뭐 이게 항상 뭐 이제 건너뛰기로 나오거든. 내년에는 아마 나올 거니까 공부 잘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 K가 나오겠지. K는 계산했다고 치고 K는 2가 나옵니다. 자, 2가 나오면 여기가 2야. 여기 2. 절편이 2죠. 마이너스 2. 만나는 점 찾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요 A의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 A를 구해야 돼요. A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좀 직선에서 x제곱, 그러니까 x 더하기 2에서 x제곱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냥 뭐 이게 뭐 계산하면 되지 뭐. 계산이 뭐 문제인데. 그냥 쌤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차함수 면적 공식 정도는 수능 볼 때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이차함수 면적 공식은 이제 교과서에 다 있어. 그래서 삼각형과 이차함수 면적 이 두 개로 나눕니다. 얘는 최고차기 계수가 1이니까 6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여기 1 요산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산수가 조금 편하냐 아니면 이게 편하냐 이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막 이제 가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요걸 잘해야 돼. 그냥 진짜 생 계산하는 거 요걸 잘해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뭐가 되든 빨리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13번은 어떠니? 일단 올해 수능 스타일 같은 그러니까 올해 요 스타일 문제가 안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케이스 분류 많고 계산 많은 문제야.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37번 13번 보시면 자, 이거는 뭐 방향만 알려줄게. 산수 문제라서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의 첫 번째 항의 합 A1이 많이 나오나 봐요. 자, 일단 A1은 정수라고 하네. 정수가 아니면 또 배제시켜야 돼. 자, 모든 자연자 N에 대해서 정화식이 나오는데 정화식은 나오면 최대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못 읽으면 말고 뭐 읽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아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지.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이건 주기 수열 쪽인데 이쪽은 주기 수열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몰라도 상관없어. 이건 이제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은 또 K가 붙었습니다. 뭐 개비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그건 상관없고 그냥 뭐 요 정도 됐어. 이게 AN이 0이거나 짝수면 절대값이 짝수면 이쪽으로 가고 얘는 AN이 홀수 절대값 붙이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나 조건에서 A3이 2예요. 기준이 2가 나왔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A2랑 A4를 곱했더니 얘가 8이 된대. 자, 그냥 해봅시다. 딱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2부터 가요. A4를 만들어내고 A2를 만들면 돼. A4 만들어. A2를 만들 거야. 자, 얘가 짝수야. 짝수는 당연히 뭐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이 짝수니까 짝수. AN이 짝수. 그러면 2에다가 여기에서 1 더하기 K가 되겠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정한 거 없이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눠야 돼요. 요놈이 A2가 홀수일 수도 있고 이게 짝수일 수도 있어. 그냥 거기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됐다고 치고 3을 집어넣고 이쪽으로 넘기니까 K 빼기 2가 되겠네. K 1 빼기 2니까 K 빼기 1이 되겠네. 이쪽은 K 빼기 1이 될 거고 짝수도 마찬가지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넘어가고 두 배를 하면 돼요. 자, 그럼 A1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으니까 조건을 풀고 갑시다. 여기랑 요놈이랑 곱해서 8을 만들어줘야 돼. 8. 아, 근데 8인데 어떻게 해요? K 더하기 1과 K 빼기 1이 절대값이 8.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일단 뭐 풀어. 플러스 마이너스 8. K제곱에 빼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8이야. K제곱이 1이 넘어가면 9가 되기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없겠죠. K가 당연히 정수 K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 나.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짝수가 나와버려. 마이너스 3 집어넣어도 절대값이면 짝수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탈락입니다. 다 안 돼요. 이걸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2배 K 빼기 2에 또 저쪽에 K 더하기 1 얘가 그래서 8이 나오는 걸 이걸 풀어줍니다. 그냥 뭐 얘 풀어주는 거라서 뭐 방법이 딱히 없어. 자, 요거를 하면 A가 여기에 K가 마이너스 2 또는 여기 생략할게. 이거는 직접 또 집에 가서 해봐. 이렇게 되면 A2가 8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값이 마이너스 9가 되기 A1은 마이너스 9가 되기도 하고 20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10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뭐 풀어보세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추론형 문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형태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 안 나오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사교육 시장 조작 문제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잡는다고 요거를 잘 안 내. 근데 얘도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 해야 됩니다. 거의 뭐 수능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얘는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추론형 할 때 결론이 이미 있다고 했어요. 추론형은 이제 우리가 수능 5점이라고 그랬어요. 수능 5점. 낼 거는 뻔하게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도 근, 두 번째도 근, 세 번째도 근, 네 번째도 근, 다섯 번째 근이 아닌 거. 이렇게 해야지 좀 기억을 하지. fx는 0, 근. 아니면 fx는 gx, 함수의 근점. 그 다음에 도함수의 근.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의 근. 요거 뭐 확통 선택자들은 안 왔지만 그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아마 뭐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들어봤을 겁니다. 요거는 중근, 접하는 상황에서의 함수에서 접하는 상황. 그 다음에 이건 점근선이라고 해요. 근이 아닌 점근선 형태로 만나지 않는 이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다항함수는 나오진 않는데 이게 유리함수랑 이제 지수함수랑 짬뽕이 돼갖고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거기 다항함수가 좀 곁들여서 가고 그럴 때 항상 나오고 미적분 선택은 뭐 이건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조건 다 나와. 자, 다시. 자, 0과 6을 기준으로 해갖고 함수가 바뀌는데 함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근데 6일 때 마이너스 2를 찍은 이 상태에서 이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 없어져. 그 다음에 등호는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 포함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2차 함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2차 함수 fx를 집어넣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gx는 그 자체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네. 그러면 뭐 두 가지 개형이 나오죠. 뭐 대충 이렇게 있거나 아니 대충 뭐 이렇게 있거나. 됐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일단 요거 위로 가는 거 하나 해볼게. 이렇게 되는 경우 대충 여기 x축이라고 하고 여기 y축이라고 할게. 그럼 얘를 절대값을 시키면 뭐 대충 뭐 이 정도 돼. 절대값. 여기에 나 조건을 가는 거야. 나 조건에서 요게 나왔는데 자, 절대값 g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는 k의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3개. 조심해야 되는 게 양의 실근이야. 양의 실근. 이렇게 되는 양수 k의 개수는 한 개래요.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개지, 두 개. 양의 실근 두 개. 이렇게 3개가 뜨는데 하나, 둘, 3개인데 그럼 k는 무수히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3개.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히. 그래서 얘는 탈락.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서 시도를 해요. 그래서 약간 뭐 추론형은 계속 운빨이 좀 필요해,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절대값을 뭐 적당하게 이쯤에서 이렇게 가고 이 정도쯤 이렇게 나와. 대충 한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자, K를 집어넣어서 3개가 되는 이렇게 하면 2개 이렇게 딱 맞추면은 3개가 나오죠. 1개, 2개, 3개 됩니다. 다른 데서 또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1개, 2개, 3개 양의 실근이 3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얘가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거보다 작아져 버리면 이렇게 작아져 버리면 3개가 되는 구간이 많아져. 이렇게. K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여기도 3개인 것 같은데 얘는 또 왜 되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양의 실근이 아니잖아. 여기 2개만 딱 돼요. 이렇게 딱 되고 이렇게. 그럼 이 사이에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돼. 4개는 아니고 이제 3개가 되는 딱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설계를 하냐면 첫 번째 x좌표 0과 6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값 씌웠으니까 x축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4 있지 4 여기서 4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2 절대값 씌웠을 때 그럼 2차 함수가 여기에서 y좌표에서 중요한 거는 4랑 2가 되게 중요합니다. x좌표에서 중요한 건 0과 6이고 여기에 맞춰야 돼요. 2차 함수가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서 사실 이런 것도 한번 그려봐야 돼.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것도 한번 그려봐야 돼. 여러 가지를 다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맞춰야 되고 자 그럼 해봅시다. 뭐 정보는 하여튼 다시 예쁘게 다시 그리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데 아니지 여기까지 좀 더 이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자 2차 함수는 점 3개가 있으면은 2차 함수는 점 3개가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f 0은 4 f 6은 조심해야 돼. 이거 뒤집혀서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애가 꺾어 올라가야 돼. 아 그림 잘못 그렸나? 맞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6은 여기로 와야 돼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극소가 여기 마이너스 4. 이 4가 뒤집혀 내려서. 식을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고창의 개수도 나오질 않았구나. 식을 어떻게 만드냐? 이걸로 잡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 꼭지점 f x는 a에 x 빼기 b의 제곱 빼기 4 해서 이걸 집어넣고 아니면 이차함수와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두 군데. 여기가 0하고 여기가 6이에요. 이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fx는 여기 0과 6에서 만나고 ax 여기서 만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그럼 이거는 요 끝점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요놈의 극소를 찾아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봐. 식 만드는 거는 편한 대로 해보세요. 자, 이 정도 됐고 넘어갑시다. 15번은 이게 진짜 순수하게 그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라서 이제 이런 거 진짜 잘해야 돼. 요거 그 15번 같은 거를 맞췄으면 수능에 맞출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내가 이런 계산을 못하면 진짜 계산 연습 많이 하면 돼요. 이걸 뭐 따로 1학년 걸로 가지고 가서 뭐 공부를 더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기출 문제가 계산을 폭탄처럼 막 이렇게 씌워서 낸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 그거 변형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괜찮으니까. 자, 일단 가봅시다. 15번. 푸는 방법이 이것도 많은데 그냥 뭐 테크니컬하게 뭐 간단하게 그냥 암산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겨울에 공부를 할 때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전공법으로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이는 걸 해. 그게 좋습니다. 괜히 막 좀 쓸데없는 풀이 같은 거 가지 말고 어디야? 이쯤인가?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그 다음에 가운데가 M이고 또 N. 그 다음에 Y는 EX. 자, 됐지? 자, 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거는 기울기가 1이래요.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가 1. 그 다음에 관계식이 뭐 이런 점들은 뭐 중짜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직으로 된 거 n mn이 얘가 6분의 1 a 프라임 b 프라임이래. 근데 a 프라임 b 프라임이 여기다가 y축에다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 여기. 자, 기울기가 1인 걸로 얘를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얘를 이쪽으로 쭉 당겨. 기울기 1. 요거랑 당연히 같으니까 얘랑 길이가 같은 거는 얘지. 이거지 이거. 뭐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이 정도는 가볍게 보여야 되고. 자, 그냥 갑시다. 자, A점. A, 2의 A. B점. B, 2의 B. 쌩으로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A, B를 풀기 위해서 관계식을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식은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1 이거야. 여기에서 보면은 2의 A승, 여기가 2의 A, 여기가 2의 B, 여기 높이차가 B 빼기 A랑 같은 거지. 여기 A고 여기 B니까. 아니면 기울기로 표현해도 됩니다. B 빼기 A분의 2의 B 빼기 2의 A는 1이라고 써도 괜찮고, 이건 이제 기울기를 이용한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길이 같다 이런 걸 했으니 그냥 우리는 뭐 요 길이 높이차
2의 B 빼기 2의 A가 B 빼기 A다. 여기 B 빼기 A 이 길이랑 같다. 라고 뭐 하나 같은 거야. 같은 식이야. 자, 그 다음에 중점을 잡습니다. M이라고 하는 애랑 N을 잡아야 돼요. M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요놈하고 Y좌표의 중점이기도 하지. 2분의 2의 A 더하기 2의 B. N은 2분의 A 더하기 B. X축, X좌표 같습니다. 근데 얘는 지수 위에 있는 거야. 얘는 2의 2분의 A 더하기 B가 돼요. 여기서 빼. Y좌표에서 여기 빼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그냥 빼면 되지 뭐. 2분의 2의 A 더하기 2의 B 빼기 2분의 A 더하기 B가 어떻게? 6분의 1 A 프라임 6분의 1에 이게 요놈이지. 요놈이기도 하고 요놈이자 그냥 요놈이에요. 쉬운 걸로 쓰지 뭐. B 빼기 A. 아니면 그냥 뭐 2에 나는 이렇게 험난한 길을 좀 가보겠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쉬운 방정식은 아니야. 이게 쉬운 방정식은 아니고 이게 복잡한 이유는 사실은 이 안에서도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 뭐 하면 좋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치환하고 다시 모양을 바꾸는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2의 A를 알파 2의 B를 베타 이 정도로 뜯어 고칩니다. 2분의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에 여기도 2분의 알파 여기는 루트가 들어가죠. 루트 여기 2는 루트 그러면 루트의 알파 베타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 뭔가 좀 간단해지지. 그치? 요거 이쪽으로 보내고 이제 식을 만들어 봅시다. 3 6 자, 가면은 알파는 이쪽으로 하면 4 알파가 돼요. 베타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 베타가 됩니다. 더하기 2 베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 루트의 알파 베타. 이 정도. 뭐 2로 나눠서 2, 1, 3. 근데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2알파 3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1, 2, 1, 1 빼기 되죠? 루트 알파의 제곱 루트 베타의 제곱 그래서 2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근데 알파랑 베타는 뭐 같은 점은 아니니까 얘는 안 되고 여기서 나옵니다. 하여튼 요 이후로는 여기 이후로는 이제 아니지 여기 계산 이후로는 이제 1학년 과정이에요. 이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이거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그냥 한 문제 틀리면 돼. 수능에서. 수능에 원래 이게 하나가 나와. 이 계산으로 가는 문제가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요 스타일로 좀 간단하게 푸는 이제 테크닉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이제 대치동의 뭐 어둠의 숲길 뭐 이러면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 지수 로그 함수의 그 비율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많았었어. 다 안 먹혔어요. 안 먹혀요. 자, 이렇게 계산 능력으로 밀어붙여봐. 그리고 뭐 그런 이제 테크닉한 부분은 내가 이것도 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알려줬을걸? 사관학교가 7월에 시험이 끝났으면. 그치? 자, 넘어갑시다. 19번은 어떠니? 안 좋아? 자, 19번 갑시다. 이것도 계산이야. 그래서 그 사관학교 문제를 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관학교 계산 문제가 더러운 게 많아.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해. 이번 수능이 그렇게 나왔어. 수능 문제가 막 예전에는 막 되게 깔끔하게, 되게 예쁘게 그렇게 나왔거든. 이제 안 그래요. 그런 형태로 예쁜 풀이나 이런 쪽으로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지저분한 거는 사고는 안 돼요. 그리고 경찰대까지도 공부하면 좋아. 경찰대가 진짜 문제가 더럽거든 진짜. 계산을 뭐 이따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걔네들까지 연습하는 거 추천합니다. 자, 하여튼 봅시다. 다항함수 fx로 시작하네. 이렇게 나오면은 뭘 준비해야 돼? 다항함수 fx. 아니 몇 차인지는 모르니까 차수를 찾아내는 게 좋겠지. 그치? 근데 차수가 대충 드러나는 문제가 있고 차수를 아예 알려주지도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0에서 a에 ft, dt, 2분의 3, a 이렇게 됩니다. a는 양수. fc의 값을 구하죠. f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마지막을 보고 항상 내가 어떤 식을 이걸 다 구해야 되나? 아니면 대충 뭐 한 반만 구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좋아? 요거는 그냥 x 빼기 이렇게 할까요? fx.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의미가 있겠지. 1을 집어넣어. x는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요거 그냥 뭐 치환합시다 이렇게. 요거 숫자잖아. k라고 해요. k 더하기 2분의 3 a는 0. 이렇게 하면 0. 일단 식 하나 나와. 또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그 숫자는 여기 윗끝 아래끝 같아지는 x는 0이야. x는 0을 또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f0이 0, 0, 2분의 3a 이렇게 되네요. 아직 뭔지 모르겠어. 자, 얘네들을 이제 식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첫 번째 방법은 fx가 다함수니까 얘를 ax에 n 이렇게 해서 a랑 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냥 뭐 나눠버리면 돼요. fx를 구하는 거니까 x 빼기 1로 오른쪽 식을 나누는 거야. 1학년 때 해봤잖아. 다시 x 빼기 1 fx가 x제곱에 kx 더하기 2분의 3a인데 그럼 직접 나눠. x제곱 kx 2분의 3a 원래는 뭐 그냥 뭐 x는 빼도 되는데 x 빼기를 그냥 나눠버려요. 그럼 fx가 나오잖아. 자, 이거 어떻게 해? 1학년 때 하던 건데 x를 곱해. x를 곱하면 x제곱 빼기 x k 빼기 1x 여기에 요거 맞춰주려면은 k 빼기 1을 곱해주면 되지. k 빼기 1 이렇게 곱해주고 그러면 k 빼기 1 k 빼기 1 잠깐만 여기까지 가야 되나? x제곱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분의 3a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빼기 1은 이쪽으로 갑시다. 빼기에 k 빼기 1 이렇게 가면 얘 없어지고 여기 나머지로 남지. 나머지로 남아요. 자, 그러면 뭐 fx는 잠깐만 여기가 저기에서 보면은 0이 되지. 여기 2분의 3 이렇게 0이 되잖아. 이게 0이에요 그냥. 그래서 fx가 얘가 됩니다. fx는 x 더하기 k 빼기 1 k 빼기 1도 이것도 k가 여기 있으니까 k는 2분의 3a 빼기 1 그러니까 k 빼기 1은 2분의 3a니까 이쪽으로 가면 x 빼기 2분의 3a가 돼요. 자, 그럼 얘가 나왔어.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0에서 a까지 얘가 k였는데 x 빼기 2분의 3a를 적분을 하면 얘가 나온다. 그냥 a 그냥 놔둘 거 그랬나? 하여튼 뭐 여기는 이제 산수야 산수. 얘를 계산을 하시면 그냥 뭐 나머지가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야 계산. 그리고 얘랑
K 아까 어디 갔니? 이쪽에서 K 대신에 또 집어넣고 인수분해를 하면 A 값이 나오게 돼요. 양수 A라고 해서 A는 2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잘해. 잘 연습을 하세요. 그냥 계산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된 숫자 치환하고 그냥 뭐 미분하고 각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정적분에다 집어넣어서 순환시키는 거지. 자, 이 정도 하고요. 20번. 이거는 월요일반에서 꽤 여러 번 했는데 진짜 여러 번 했는데 해도 아마 안 될 거야. 그리고 이것도 수능 문제에서 21번으로 단골 문제로 나온 건데 이 역대급으로 올해 이제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21번으로.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이제 1년 내내 공부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자, 20번. 세분창의 기수 A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리미트, 이거 일단 식이 나오면 식을 이루어야 되는데 f'(x의 f의 x 빼기 4 fx.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값이 존재한데 수렴값이 존재한대요. 극한값이 나오면은 꼴하고 값을 집중을 해야 돼. 꼴하고 값. 꼴이라고 하는 거는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값은 이게 수렴값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면 돼요. 근데 얘가 값이 존재하지 않은 실수 K 값이 P하고 4 P하고 4가 있대. P하고 4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모가 0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에서 근이 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일단 함수 보면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뭐야? 이게 다 근이야. 근. 이게 근, 이게 근, 이게 근. 평행이동한 근, 도함수의 근. 그럼 그 근들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럼 2차 함수에 있어서 근이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fx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봐. 그러면 얘를 미분한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f'x가 되지. 꼭지점에서 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봐봐. fx는 절대로 0이 안 돼요. f의 x 빼기 4도 절대로 0이 안 되고 f'이 0이 되는 점은 하나가 있어.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점 하나. 그럼 거기에서만 문제가 생겨. 두 개가 안 되고 한 점에서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상황은 안 돼. 탈락이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도 근이 하나, 중근일 때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평행 이동한 이렇게 4만큼 이동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여기 흰색이 근이 중복이 되죠. 얘가 여기서 1이라는 근이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봐. 여기서 1이면 여기서 근이 1이 또 나오고 중근이라서 얘랑 얘가 이렇게 소거가 돼. 여기서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남고 이쪽으로 가면 이 노란색이 평행이동한 이 분모에 있는 애야. 분모.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얘도 또 안 돼. 여기 안 돼. 그러면 결론은 2차 함수는 근이 2개인 겁니다. 2차 함수는 근이 2개인데 그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이게 fx고 이게 fx야. 점사. 이거 f'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f'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 0이 되는 급이랑 아닌 애들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는 여기 있는 근을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근이 뭔가 하나가 생기면 얘가 이렇게 소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거시킬 수가 없으니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상황이 되고 얘가 막아주지 못하니 그때 여기 가운데 있는 얘는 무조건 수렴값이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얘가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도 근이 2개가 생겨버려요. 근이 2개가 생기는데 그 근 2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요점하고 요점
요 점하고 요 점이 요 점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수렴하지 않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돼. 세 개가 되면 안 돼. 두 개만 만들어야 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근을 중첩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끈을 중첩시키는 방법은 원래 있던 얘를 평행 이동을 4만큼 이동하는데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를 더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개가 있어요. 근을 중첩시키는 거야. 그냥 기존에 있던 근하고 중첩시키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돼. 자, 첫 번째 방법은 원래 여기에서 분모를 0을 만들어. 수렴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가면 여기, 요 점도 수렴값이 없어. 분모가 0이 돼. 그래서 두 개가 돼요. 여기가 4칸이면 돼. 4칸. 4칸이면 여기에서 P, 여기가 P, 이제 여기가 P가 돼야 되지. 여기가 P가 되고, 이렇게 된 여기가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원래 위치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4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돼요. 여기 베타라고 하는 애가 4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P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이런 이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얘네 값을 찾아내 주게 돼. 그 다음 이게 당연히 간격이 같잖아. 이게 4,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 0이니까 여기 P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요. 원래 있던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 더 가야 되는구나. 여기 마이너스 8. 그럼 알파 베타가 0과 그럼 fx는 x에 x 더하기 8.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를 끌고 가.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색깔이 좀 다르게 해보고. 자,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분이 된다. 저 극한값이 없는 상황은 다시 좀 예쁘게 보니까 이게 없애버려. 이걸 없애버려. 이걸 없애버리고 원래 있던 f를 이렇게 조금 더 그리고. 자, 한 개 f'을 0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fx 빼기 4를 0으로 만드는 게 두 개인데 여기가 f랑 중첩이 돼. 그래서 약분이 돼. 여기서 여기 약분이 돼요. 그래서 요 점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 여기랑 여기가 돼. 근데 여기가 4, 여기가 P, 여기가 P 이렇게 돼요. 평행 이동한 값이 4야. 이게 4, 이게 4. 여기가 0이야. 여기 4,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fx는 근이 마이너스 4랑 0 이렇게 돼. x에 x 더하기 4. 이렇게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해설을 보면 어지러울 거야. 해설 보면은 어지러워해서 안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근에 대한 얘기인데 꼬라박고 값을 따질 때 얘네가 내 근으로 약분이 되면은 이게 수렴값이 존재할 수가 있고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거는 수렴값이 없어. 그래서 그 근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을 어떻게 중첩을 시키고 어떻게 또 평행 이동까지도 들어가서. 근데 이게 이제 유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해 수능으로도 나왔고 물론 어려웠지만. 자, 이 정도 됐고 21번 시도한 사람 있나? 그냥 힌트만 줄게. 이거 여름에도 힌트만 줬었는데 아니 언제쯤 풀지? 자, 거기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3개를 그려요. 이렇게 그려서 비교를 그냥 넘어가. 근데 이게 사실 수능에서는 수학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나온 적이 없거든. 사관학교에서만 특히나 이런 걸 요구를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이 올라가면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뭐 들어도 다 튕겨낼 거잖아. 조금 실력이 생긴 다음에 합시다. 22번은 또 다들 안 풀었구나.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공부할 때 이 21번, 22번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